네,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신경과 윤정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상운동 질환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눈떨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새 눈밑이 떨려서 마그네슘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2주 넘게 먹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마그네슘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눈밑이 떨리기도 하나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눈 떨림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정상적으로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눈 떨릴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불편하긴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지거든요. 마그네슘을 먹고 있어서 그냥 일주일 만에 없어지면 마그네슘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아니에요? 네, 마그네슘 부족은 의학 증거 전혀 없습니다. 사실 눈 밑이 한쪽이 계속 이렇게 파르르 3주 이상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면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반측 안면 경련이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뇌가 이렇게 있는데 뇌신경이 나와서 이마 움직이는 거랑 눈 감는 거랑 그 다음에 웃음 짓는 그런 걸 담당하게 되는데 안면신경 옆에 혈관이 지나가는데 그 혈관이 조금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혈관 자체는 보통 박동성이죠.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7번 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7번 신경이 담당하는 여러 근육들이 떨리게 되는 거죠. 눈밑 근육이 떨리다가 퍼지게 됩니다. 한 달 정도 되면 여기도 좀 떨립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눈이 좀 작아지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찡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 중에 하나가 눈이 양쪽이 또 감긴다고 또 많이 오세요. 눈을 이렇게 같이 찡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눈을 뜨기가 어렵다는 거죠. 양쪽 같이. 안검경련이죠. 이제 양 얼굴 밑으로 퍼지진 않습니다. 7번 신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감는 근육이 과다하게 수축이 되면서 눈을 점점 뜨기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저희한테 오시는 분 중에 하나가 안면 마비를 갖다가 안면 떨림으로 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안면 마비가 유명해진 게 저스틴 비버가 얼마 전에 눈이 안 감기고 웃음 지을 때 한쪽 얼굴에 마비돼서 웃을 때 이제 한쪽 근육이 올라가요. 이게 안면 마비 증상이죠. 말초성 안면 마비는 회복이 되는데 과도하게 재생이 되면 꼭 안면 경련처럼 실룩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안면 경련이랑 안검 경련이랑 안면 마비랑 다 다른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반측 안면 경련은 7번 신경 혈관이 건드리는 거죠. 네.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건데 안면 마비라는 거는 보통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신경이 죽은 거죠. 반측으로 오면 대부분은 안면 경련의 시작점입니다. 보통은 7번 신경이 붙어있지 않은 거는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눈 떨림이? 뇌졸중의 전구 증상으로 눈 떨림이 오지는 않습니다. 안면 마비가 사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있는데 7번 신경에 오는 말초성 안면 마비랑 뇌졸중, 머리에서 오는 마비는 좀 양상이 틀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 반측 안면 경련과 그 다음에 안검 경련, 그 다음에 말초성 안면 마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좋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봅니다. 눈밑 떨림으로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보톡스와 수술 치료가 있던데 수술은 무섭고 보톡스를 맞으려 부작용이 걱정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반측 안면 경련인 경우를 먼저 얘기를 드려보면 제일 먼저 마그네슘 다 드시고 오시는 것 같아요. 바나나도 많이 드시고 침도 많이 맞고 약물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일단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오질 않겠죠. 반측 안면 경련 환자도 오시면 안면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이 있는지 보통 저희가 MR을 권유해 드립니다. 거의 90%는 혈관이 아까 말씀드린 7번 신경 옆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는 두 가지겠죠. 눈이 실룩되는 거를 이제 맞을 수 있는 보톡스라는 치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면신경과 혈관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뇌를 절개해서 간격을 띄워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이나 보톡스나 어떤 걸 더 많이 추천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이런 것들은 퇴행성 질환이 아니고 젊은 나이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죠. 일반적으로 보톡스를 먼저 권해드리죠. 그래서 쭉 맞으시다가 본인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서 수술의 결과가 나빠지진 않습니다.
네. 또 하나의 잘못된 점은 보톡스를 맞게 되면 내성이 생기지 않느냐. 네, 이거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간격을 갖다가 한 3에서 6개월 간격을 지키고 많은 용량을 투여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저한테 10년 이상 맞는 분도 꽤 있거든요. 암검 경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과 혈관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제일 표준 치료가 보톡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톡스라고 하면 네. 부작용이 네. 걱정될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교수님? 부작용은 말 그대로 주사를 맞으면 조금 눈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고 그러나? 반측 안면 경련도 그렇고 암검 경련도 그렇고 과다하게 감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톡스를 넣어가지고 덜 감기게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좀 많이 넣게 되면 조금 덜 감기는 것처럼 보여요. 약간 과도하게만 놓지 않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오실 때 되게 오랫동안 다른 치료를 많이 받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자체가 이 병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시는 원인이겠죠. 일단은 저는 한 달 동안 지속이 되면 오셔가지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